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이라면 시작하기도 전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하나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가장 큰 호재라고 믿었던 그 뉴스들, 그러니까 ETF 이야기들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번에 벌어진 진짜 사건에 비하면 작은 조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요.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시세? 그 시장이 제일 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따로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그 거대한 시장이 지난 2주 사이에 조용히 XRP한테 열렸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아무도 이걸 크게 떠들지 않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제일 큰 시장이 도대체 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코인을 사고 파는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들이고, 내 돈으로 코인을 직접 사서 상승하면 팔고 하락하면 손해보는 거죠. 이거를 현물 거래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어요. 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돈을 거는 방식들인데요. 이거를 선물 거래라고 하고요.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그 뜻은 간단합니다. 미래의 가격을 두고 미리 베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 중에서도 요즘 코인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 따로 있죠. 바로 무기한 선물인데요. 보통 선물은 끝나는 날, 그러니까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무기한 선물은 그 끝나는 날이 없다라는 거고, 한번 걸어두면 내가 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기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9경 원어치가 거래됐었습니다. 무려 9경 원이요. 1조도 상상하기 힘든데 그 1조가 9만 개쯤 모인 규모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진짜 큰 돈들은 바로 여기서 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이 정작 미국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무기한 선물은 대부분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됐었죠. 미국의 큰 자금들, 그러니까 은행이나 큰 투자회사 같은 곳들, 규칙상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판이 바로 옆에 있는데 손은 못 대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 근데 지난 2주 사이에 바로 그 빗장이 풀렸다는 거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CFTC라는 곳이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 거래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이 CFTC가 해외에만 있던 그 무기한 선물을 미국 안으로 들여오기로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크라켄이라는 미국 거래소가 규칙을 지키는 무기한 선물을 미국 사람들에게 열었는데요. 칼시라는 것도 비슷한 상품을 내놨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비트코인 얘기로 들리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 목록 안에 리플 XRP가 들어있었다는 사실들. 그래서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랑 함께 XRP의 무기한 선물도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갇혀있던 그 거대한 시장이 XRP한테도 미국에서 정식으로 열렸다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한 개 생기죠. 수많은 코인들 중에 왜 하필 XRP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3월달 미국의 두 감독기관이 손을 잡고 코인 16개를 골라서 이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요. 증권은 주식 같은 거고 상품은 금이나 원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루는 규칙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16개 명단 안에 XRP가 당당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이 명단을 어떻게 골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미 정식적인 거래소에 선물 상품이 올라가 있던 코인들을 기준으로 추렸다라고 하는데요. XRP는 예전부터 미국의 큰 정식 거래소에 선물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이미 거래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XRP를 상품으로 본다는 조용한 신호였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시끄럽게 지켜봤던 소송 싸움이었었죠. 근데 정작 XRP의 자리를 정해준 거는 그 시끄럽던 뉴스가 아니라 조용히 올라가 있던 선물 상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나면은 조금 소름이 돋으실 수도 있어요. 무기한 선물을 미국으로 들여온 그 CFTC, 그곳의 지금 수장은 마이클 셀릭이라는 사람이죠. 작년 12월 달에 위원장이 됐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SEC, 그러니까 미국에서 증권을 감독하는 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거쳐간 정도가 아니라요. 이 마이클 셀릭은 SEC에서 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그 작업들을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자면요. XRP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그 신분을 정리한 손과 지금 XRP한테 무게한 선물의 문을 열어준 손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냥 운 좋게 겹친 우연으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쪽 기관에서 XRP의 신분을 정리하고요. 또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지고 그 위에 큰 시장을 얹어준 셈이니까요. 마치 처음부터 길이 이어지도록 짜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그냥 넘기는 작은 디테일 하나가 사실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무기한 선물에는 펀딩비라는 게 있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기한 선물은 끝나는 날이 없으니까 가격이 진짜 시세에서 너무 멀리 도망가지 않게 잡아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펀딩비라는 거고, 일정한 시간마다 한쪽이 다른 쪽에 아주 적은 수수료를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현실에 붙들어 맨다라는 건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 펀딩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남겼고, 만약에 감독 당국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안의 무기한 선물은 해외 상품보다 불리해졌을 거고요. 시장의 돈들은 계속해서 해외에 남았을 겁니다. 근데 셀릭은 이 펀딩비가 문제 있는 장치가 아니라 가격을 잡아주는 정상적인 장치라고 정리했었고, 바로 이런 판단들 덕분에 미국 안의 XRP 무기한 선물이 해외 상품과 겨룰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루해 보이는 그 한 줄이요. 국영원짜리 시장이 미국으로 돌아올 만한 길을 열었다는 거고, 다만 여기서 너무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마이클 셀릭이 어떤 코인을 콕 집어가지고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XRP를 직접적인 이름으로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거래소 중 하나인 CME 거래소, 그 회사의 회장은 무기한 선물 승인 자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난 완벽한 승리라기보다는요, 큰 문이 지금 막 열렸고 그 안에서 아직까지 밀고 당기는 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XRP를 들고 있는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시장부터 살펴보자면요. XRP는 6월 초에 한 차례 크게 빠졌습니다. 가격이 1,700원 안팎까지 내려갔고요. 근데 6월 중순 들어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면서 다시 1,800원 위로 올라섰죠. 하락할 때보다 올라설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매수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2,500만 개가 넘는 XRP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금 당장 매도하지 않고 오랜 시간 들고 가겠다, 이런 신호로서 자주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많이 가진 큰손들의 지갑 숫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조용히 사모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한때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데 베팅한 쪽이 상승할 거라는 쪽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좋은 소식이 터져가지고 가격이 상승을 시작하면은 하락에 걸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손절하면서 가격을 더 밀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논의 중에 있는 클래리티 법안이고, 코인의 규칙을 법으로 확실하게 정하는 법안인데요. 현재 상원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아직까지 표결 날짜는 잡히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XRP는 1,600원, 1,700원 부근을 바닥처럼 깔아두면서 법안 일정이라는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2,000원 부근을 다시 넘어서는지가 이 단기 분위기의 갈림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조용한 매집이 있었고 또 내림에 건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들을 같이 놓고 보면은 이 흐름들은 상승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무기한 선물 시장이 지난 2주 사이에 XRP한테 미국에서 열렸다는 사실들, 그리고 그 문을 연 사람은 공교롭게도 예전에 XRP의 신분을 정리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었고, 만약에 ETF가 아니라 이 무기한 선물 쪽으로 들어오는 돈들은요, 앞으로 어디서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할지 그 자금의 길목들 같이 추적해드려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매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매도 가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과거의 기억들 때문이겠습니다. 예전에 높은 수익을 봤던 기억들, 더 상승할 것 같았던 기억들,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현재의 좋은 매도 기회까지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상승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간 것 뿐입니다. 과거 수익률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사라지고, 그래서 시장이 좋고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일부라도 분할 매도를 해보는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매도도 역시 습관입니다. 해본 사람만이 다음에도 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6월달 들어서자마자 암호화폐 시장 무려 6일 연속으로 강력한 낙폭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에도 수익 실현을 낼 수가 있었고,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했었는데요. 이 시장 대비 강력한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여기서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 가격을 지정한다, 이 단순한 한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봐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줬습니다. 실제로 6월 1일 진입했었던 파이버스라는 코인은요,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 자체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들이 있었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이 확인됐죠.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까지도 들어온 흐름 감지되자마자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이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강력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빠르게 수익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제가 눈여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웹3 테마,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이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따로 포트폴리오에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익 본 아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었어요. 이렇게 흐름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음봉에서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양봉에서 팔고 나오는 이런 스킬들이 유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수익에 성공을 했었고,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AI 테마로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오히려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목표로 잡게 되신다면 시장의 반등 국면 그리고 단기 알트코인들 목표로 진입하신다면은 큰 어려움 같은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주 매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난다? 이건 아닙니다.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나만의 방법들을 찾으셨다면요, 그냥 그 방법을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시다면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